오늘은 형사합의랑 관련해서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일 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거기서 좀 알아둬야 될 점. 근데 뭐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초점을 맞출 거는 치료에 대한 얘기예요. 뭐 그 합의금을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지, 무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요즘은 그 교통사고 관련돼 있는 변호사라든지 손해배상사라든지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치료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아프지 않은 분들이 눈여겨볼 내용은 없고, 그냥 치료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합의를 할 때, 치료를 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기억해 둘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12대 중과실, 뭐 13대 중과실, 뭐 그러잖아요. 그런 중과실이라든지 뭐 뺑소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그것도 역시 무보험이나 마찬가지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제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환자분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생각난 건데, 그분이 뺑소니인 거야. 그래가지고서 뭐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고인데, 뭐 형사 합의를 안 볼 수도 있죠. 어쨌건 형사처벌을 받을 거야. 그 가해자가 분명히 형사처벌을 받을 그런 교통사고인데 거기에 대한 피해자이고, 그리고 아마도 형사처벌에 대해서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할 것들이 당연히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이분이 아프다고 했었거든. 분명 많이 아픈 상태였어. 근데 많이 아픈 상태였는데 마지막 치료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뭐 일주일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서 바로 뭐 팩스가 날라와요. 그 합의됐다고. 뭐 합의됐으면 될 수도 있는 거지. 안 아프면 합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분명히 지난주에 아프다고 했거든. 근데 왜 합의를 먼저 하셨나 그랬는데, 그 보험사에서는 그 합의가 되면은 팩스를 보내요. 이 피해자는 이제 이미 다 합의해가지고서 우리랑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치료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뭐 돈은 그 사람 다 알아서 받고, 뭐 이렇게 하라고. 앞으로 우리는 저 사람한테 치료비 안 내줘. 그러니까 이 사람 보험 청구하지 마. 그리고 돈 다 받아. 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줘요. 그게 이제 지불 중지 합의서 뭐 이런 것들 보내주는 건데, 이분이 그걸 합의할 때가 안 됐거든. 아프니까. 아프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지, 뭐 합의할 게 아니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은 뭐 한 3일 만에 갑자기 확 좋아져가지고서, 그리고 아니면은 또 이제 거기랑 합의를 하는데 합의 조건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치료를 안 받아도 되나 보지. 그래가지고 치료비는 앞으로 뭐 내 돈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충분할 정도로 아주 충분히 많은 합의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나 보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연말이고 해가지고서 연말에는 합의금을 되게 넉넉하게 잘 주거든. 그래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그 한의원 매출이 12월 때 되면 푹 떨어져요. 다들 합의하니까.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이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합의하고 이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합의를 왕창 해가지고 합의금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안 좋으면은 그 다음에 또 치료를 받을 때 내 돈으로 받으면 되지. 그때는 이제 합의금을 받았으니까 선불로 땡겨 받은 다음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도 그냥 뭐 아직도 아프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이분이 그 3일 이내에 막 확 좋아졌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아프긴 할 텐데, 근데 합의금을 워낙에 좀 넉넉하게 준다고 하니까 미리 받으신 다음에 뭐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형사합의가 필요했던 그런 교통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합의가 있을 때는 이게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뭐 가해자의 위탁을 받은 그 가해자의 보험사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사합의까지 대충 그냥 묶어가지고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사합의금으로 얼마 받고 뭐 형사합의금으로 얼마 해가지고서 총 한 400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꽤 많아요. 실제로 그게 많이 받는 건지 적게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민사합의금만 생각한다면은, 전에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교통사고 났을 때 입원하지 않고서 치료받으면 보통 그냥 150 정도는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400 정도를 먼저 주겠다고 하니까, 뭐 400을 받은 다음에 치료비가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에 치료비 나왔자 400만 원 넘게 안 나오겠죠 잘. 그러니까 미리 받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지. 뭐 그 정도 준다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형사합의금을 미리 땡겨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끝내기로 했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기비도 하고서 그냥 뭐 잊고 지냈는데, 뭐 잊고 지낼 것 같지도 않냐. 며칠 후에 또 오셨으니까. 아니 불과 치료를 마지막 받은 지가 일주일도 채 안 됐고, 그리고 중간에 합의했다고 문서 날라온 지도 한 2, 3일도 안 됐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또 치료받겠다고 오셨어. 이런 경우는 꽤 많아요. 사실은 합의를 했는데 합의할 때 조건이 워낙에 좋았어. 그래가지고 합의를 빨리 해도 아픈 거를 감수하고서 합의를 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합의금을 많이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합의를 빨리 할 수도 있죠. 근데 빨리 했단 말이지. 그런데 아프거든. 아프면 치료 받아야지. 그래가지고서 뭐 또 치료 받으러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교통사고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치료를 할 때 좀 애매한 그런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 난 다음에 목을 다쳤어요. 목을 다쳐가지고 목을 치료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다는 말이지. 합의를 했는데 아프면 뭐 치료 받아야지 어떡해요. 그래가지고서 합의한 지 한 뭐 이틀 3일 지났는데 그래도 아파.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또 목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목 치료를 받을 때 이게 건강보험이 안 돼요. 물론 건강보험으로 해달라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다른 병원 몰래 가가지고서 거짓말 쳐야지. 내가 뭐 교통사고라는 얘기 꺼내지도 말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가가지고 굴러가지고서 뭐 딱 부딪혀가지고서 목이 아프다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의사를 속일 수 있지. 나는 속을 수가 저는 속을 수가 없잖아요. 저한테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2, 3일에 와가지고서 뭐 그때 다 나았는데 뭐 부딪혀가지고서 그 자리 그대로 아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믿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속아줄 리가 없어. 계속 다니던 데는.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 가가지고 거짓말 쳐가지고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목을 삐끗한 거다 하면은 거의 원장님이 치료해 주시겠지. 그건 뭐 모르니까. 그러니까 쏘아가지고서 원래는 건강보험으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주겠지. 근데 걸려요 나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길지 않으면은 상관없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합의를 한 거를 속이고서 가봤자 나중에 좀 만약에 치료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집으로 찾아온다니까. 2명이 저녁에 퇴근하면 집으로 찾아와요. 그래도 이게 별로 그 징계를 크게 안 받아요. 징계를 할 게 없고, 이게 뭐 몰라서 그랬다고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일부러 고의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동안 받았던 치료비에 대해서 그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다 그 삭감하는 거. 삭감이 아니라 환수 조치. 그래가지고 뭐 치료 한번 받을 때마다 원래는 한 3, 4만 원씩 냈어야 되는 건데 10,000원씩 밖에 안 냈다 그러면은 치료 한번 다닌 거에 대해서 2, 3만 원씩 그걸 전부 다 환수해. 그래서 만약에 한 20번 치료 받았다고 하면은 뭐 기껏해야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그냥 뺏어가는 것 뿐이지. 그게 전부 다예요. 물론 안 준다고 하면은 차 앞에요. 그래서 애매한 시점에 나는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뭐 이렇게 목이 아팠어요. 목이 아파가지고서. 그런데 합의금을 많이 준다니까 합의를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래 있던 한의원에 와가지고서 오신 거죠 이제. 그래도 다른 데 가가지고서 거짓말 칠 생각은 안 했으니까 다행인 거지. 그렇게 되면 사실 범법이니까. 어쨌건 저한테 오셨으니까 저는 이미 그동안 치료해왔으니까 다 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합의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가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가해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가해자가 있어가지고 다친 거지.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도 안 돼요. 이게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설명을 해가지고서 뭐 계획을 짤 수가 있단 말이야. 뭐냐면은 뭐 교통사고로 목이 아픈 사람인데 이거 천년만년 이게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아프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올 테니까 그걸 좀 조율을 해가지고서 계획을 하면 되는데, 뭐 그냥 혼자 가가지고서 합의하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있나.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도 안 되고 건강보험도 안 되는 상태로 오신 거죠. 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환자분은 전에 다닐 때도 S코드 13.4였었고 합의를 했어도 뭐 코드는 똑같죠. S13.4 경추 염좌 이렇게 나오지. 이게 정말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통사고는 합의를 해버리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가해자가 해줘야 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미리 땡겨받았으니까 그 이후 치료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는 나는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나는 건강보험한테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각서 같은 거거든. 근데 그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서 뒷목에 핫팩만 하고 잠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가려고 해도 2만원 나와요. 그래서 그 합의를 뭐 빨리 서둘러서 한 다음에 그 며칠 안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참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런 케이스죠. 교통사고 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것도 며칠 안 됐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한 것도 한 2, 3일밖에 안 됐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이 목이 아파서 그대로 오신 거란 말인데,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죠. 이거 교통사고 이거 적용이 안 돼요. 아이 합의를 빨리 보실 거면 진작에 이해하시지. 그럼 설명을 좀 들었을 텐데, 이게 교통사고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어느 정도 좀 본인 환자분들의 부상 정도 했을 때는 2주 정도를 지났으면은 그때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코드로 바꿔가지고 치료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뭐 미리 하고 오셨으니까 내가 어쩔 할 수가 없죠,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근데 어쨌건 설명을 들었는데 이 환자분이 좀 독특하신 거예요. 누군가 친구 중에서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교통사고랑 관련되어 있어서 이쪽 계통에 뭔가 일을 하시는 분이 조언을 해줬대요. 그 형사처벌을 분명히 그쪽에 받을 거니까 형사합의를 꼭 해야 될 거다. 거기 뭐 형사합의 안 하고서 대충 하려면은 분명히 크게 얻어맞는 그런 좀 중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무슨 범죄였지? 어쨌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형사합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형사합의도 해야 되고 민사합의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마침 연말이니까 민사합의를 먼저 해. 민사합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치료받으면서 그 다음에 형사합의를 해. 그러면 그게 좋아. 왜냐면 지금이 민사합의 합의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찬스거든. 연말이니까. 그러면서 코치를 해줬다고 하는데 정말로 뭐 정말 전문가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순서가 민사합의를 먼저 해라. 그 다음에 형사합의를 해라. 왜냐면은 그분이 알려주신 순서라는 게 민사합의를 먼저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형사합의를 해라. 만약에 형사합의를 먼저 했을 때에는 조금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형사합의를 먼저 해버리면은 형사합의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하는 그런 합의예요.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민사합의를 거꾸로 민사합의를 하면은 이제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죠. 여기 민사는 보험사에서 받는 거고 형사는 가해자한테 받는 거고 이렇게 합의금을 양쪽으로 받는 건데, 근데 만약에 형사합의를 먼저 해버렸을 때 만약에 형사합의를 먼저 했을 때 어디까지 했어? 그러니까 형사합의는 피해자하고 그 가해자 사이에서 보는 합의고, 그리고 민사합의는 피해자하고 보험사 사이에서 왜 합의금 뭐 이번 몇 주 하면은 뭐 얼마씩 받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민사합의금 이렇게 양쪽에 받는 건데, 그런 상황인데 형사합의를 먼저 해버렸을 때 이게 민사합의에서 나중에 그 형사합의 받은 금액을 까는 경우가 생긴다. 처음 듣는 얘기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예전에 흔히 했던 방법이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그냥 다 작성할 때 뭐 그 특약사항에 이거 민사랑 형사랑 전혀 관계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글 써가지고 장황하게 써가지고서 그 명시해가지고서 뭐 민사합의 사인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합의할 때 사인하고 그런 것도 없어. 옛날에는 그 만나가지고서 뭐 장황하게 뭐 넘겨가면서 이렇게 사인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전화통화 해가지고서 돈 얼마 입금하고 뭐 이렇게 그 합의가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 문제 얘기했냐? 그러니까 민사하고 형사의 순서를 잘못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형사합의금만 받을 수 있고 뭐 민사합의금은 날라간다 뭐 이런 조언을 받았대요. 그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형사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사합의금이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1000만 원씩 주고 하는 것들, 음주운전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깜방 갔다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렇긴 한데 그냥 뭐 형사합의 안 하고서 나 돈도 없으니까 그냥 깜방 갔다 오면 되지 뭐, 그거 뭐 징역 2년 받나 3년 받나 그게 그거예요. 이러고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건
합의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사합의금이. 예를 드는 거예요. 형사합의금으로 150만 받기로 했어. 그리고 대충 예상되는 게 뭐 민사합의금 200만 원이 예상이 돼.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뭐 형사합의금 5억 원에 그냥 통원치료만 받아도 작정하면은 2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민사합의금으로. 거기다가 연말이라면 더더욱이 쉬워.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그 가해자하고 만나가지고서 150만 받기로 하고, 그래가지고서 뭐 그래가지고 형사처벌 뭐 어떻게 뭐 줄이는데 도움이 되게끔 뭐 이렇게 형사합의를 했다는 거 뭐 각서를 쓰든지 어떻게 해주고, 그리고 민사할 때 돼가지고 치료 좀 받다가 민사합의금으로서 이제 2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뭐 통원치료만 가지고서 뭐 200만 원 이상 받는 건 쉽진 않은데, 근데 연말이면 쉽다니까. 그래서 사인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50만 원밖에 안 줘. 150만 원 빼겠대. 말이 안 되지. 아니 분명히 200만 원에 쇼부 치자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갑자기 왜 50만 원 줘? 그랬더니 이게 웃긴 게 그 가해자가 150만 원 줬어. 그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나한테 200만 원을 줬어. 근데 200만 원을 주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미리 합의를 한 것 가지고서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야 내가 미리 150만 원 줬어. 그러니까 네가 150만 원 내놔. 이래서 가해자한테 보험사가 150을 주고 그런 법이 있대요. 그리고 나한테는 50만 원만 주겠대. 쇼부는 200으로 쳤으니까. 그래서 결국 합치면은 150 형사 받고 50만 원 민사 받고 그러면은 결국 200이네. 그러니까 뭐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민사합의금만 받은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뭐 형사합의금은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제 좀 법적인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서류가 뭐 필요한데 이렇게까지 갈 때는 뭐 변호사가 필요하던가 그런 뭐 뭔가 법조인이 필요한 거죠. 근데 뭐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그 가해자가 그 뭔가 법의 법망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요즘은 가해자들도 그 피해자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의 루트가 많아진 것처럼 가해자들도 그 법적인 정보의 루트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법에 대한 정보 싸움인 거지. 그러니까 가해자가 장난질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해자들이 요즘 똑똑해진 가해자가 많아져가지고 법망을 이용해가지고서 형사처벌을 받을 때 형사합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합의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장난질을 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알려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슨 서류를 미리 각서를 써라. 뭐 그런 건 여기 뭐 한문철 변호사님 이런 데 가보면 있을까요? 서류가. 그러니까 민사합의하고 형사합의를 따로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래서 민사합의를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형사합의를 보라고 하는 그 환자분의 그 지인은 뭔가 좀 아는 분이죠. 정말로. 심지어는 옛날 분이 아니라 최근의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죠. 뭔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뭐 현직에 있는 관련 업종에 있는 종사자는 확실하겠지. 그래서 민사합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민사합의를 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각서를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은 민사합의, 형사합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근데 어쨌건 일리 있는 말을 했어요. 그 하필이면 연말이고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는 민사합의를 먼저 보는 게 나쁘지도 않아. 그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모든 법조인들이 전부 다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아마도. 근데 한 가지 이게 저는 신경을 써야 되지만 법조인들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픈 거. 저는 환자분이 합의금을 얼마를 받든지 뭐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죠. 그 합의를 많이 받으면 뭐 날 떼어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건 환자의 증상의 개선. 뭐 합의를 끝낼 때까지 그 전까지는 최대한 치료를 좀 해놔가지고 최대한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 어쨌건 제가 무료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는 분명히 있어야 될 테니까 치료비는 안 받고서 치료해주고 그럴 거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어디 낙도 오지 가가지고 봉사하고 있겠지. 근데 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치료할 땐 돈 받고 치료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나는 치료비를 받고서 치료해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는 그게 업이니까 그러니까 아픈 거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나는 그 사람이 얼마를 받든지 아무 관계도 없지 관심도 없고 그에 반해서 법조인들은 관심 분야가 다르죠. 저는 치료를 하고도 돈을 받는 사람이지만 법조인들은 합의금을 많이 받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달라.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가 있으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으면은 그 법조인들은 그 피해자를 그 합의를 하게 되는 합의금을 받게 되는 그런 의뢰인으로 보게 되는 거고 저는 치료가 필요한
서비스의 수요자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간과하는 거는 아픈 거 간과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아프건 말건 이게 문제가 아니지. 정말로 죽을 듯이 아프고 그랬으면은 어디 가서 병원 가서 돌아놓고 있고 이랬겠지. 지금 합의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아프지 않으니까 합의 얘기를 하고 있을 테고 합의를 관심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법조인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이죠. 어쩔 수 없지. 그 분야가 그거니까.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제가 합의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제 채널 처음쯤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환자분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정말로 그 보험사들 장난질에 너무 많이 당했거든. 심지어는 뭐 피부 벗겨주고 뭐 이래가지고 막 피부 이식 수술하고 이러는데 뭐 합의금으로 2만 원 받고 이랬다니까. 옛날에 그랬어 정말. 그런 환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합의금 얘기를 하는 거지. 합의금을 뭐 제 환자분들이 뭐 1억 받으면 나한테 뭐 떼어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환자의 합의금에 관심이 없듯이 법조인은 피해자의 그 통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예 아프면은 진통제 먹고 버텨야지. 그리고서 합의금을 많이 받는데 그 일조를 해봐야겠지 열심히. 그렇게 분야가 다른 거예요. 어쨌건 이 환자는 뭐 법조계의 뭐 현재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지인의 말을 듣고서 일단은 민사합의를 했어요. 민사합의를 했으니까 더 이상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가 안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제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치료 받아야지. 치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 시점이라 사고 난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그 마지막 치료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진단도 끊으면 2주 나와. 2주 진단 나오는데 2주들은 고사하고 뭐 3일 만에 와가지고서 뭐 이제 뭐 합의는 해놓고서 이제 아프니까 자동차 보면 안 되니까 건강보험으로 해주쇼. 안 돼요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은 다른 병원 가가지고 거짓말 해야 돼요. 거짓말로 이제 난 교통사고랑 교통사고 얘기를 꺼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나 혼자 어디 부딪혀갔든지 뭐 삐끗했다든지 뭐 어디 떨어졌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가짜로 아픈 얘기를 지어내야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거짓말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뭐 어쨌건 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합의를 보는 시점이 좀 제법 어느 정도 돼가지고 통증도 좀 많이 좀 가라앉고 해가지고서 이게 뭐 대략 한 2, 3주 이상 있다가 와도 되겠다 싶은 그런 정도로 가끔만 와도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뭐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때는 코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목이 아픈 게 경추에 염좌 이래가지고 S13.4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경추통 이래가지고서 통증 질환으로 바뀌어요. 아니 통증 질환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M54.22 경추의 염좌로 전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는 경추통 해가지고서 M코드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자동차 보험 이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건강보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자분한테 이거 그냥 본인이 직접 돈을 다 내셔야 된다. 지금은 자동차 보험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치료비가 좀 많이 나올 거다. 만약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생각이라면은 대충 한 2주 정도는 있다 오시면은 그때는 상황 판단 해가지고서 내가 M코드로 바꿔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 이게 민사합의는 돼 있는데 형사합의는 안 돼 있으니까 이제 형사합의를 보려면은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만나야 돼요. 뭐 만나기 싫으면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문자로도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뭔가 그쪽이랑 쇼부를 쳐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거기 조언상 나는 S코드 전에 그 경추 염좌 하던 대로 그대로 쭉 가고 있어야 되지 지금에 와가지고 다 끝내고서 이제 뭐 건강보험으로 해가지고 뭐 질병으로 바꾸고 이러면 안 된대요. 정말 그런가? 뭐 내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데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형사처벌하고는 별 관계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전문가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S코드인 상태가 되면 된대요. 그러면은 건강보험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분명한 거는 기록이 남아야 되는 거는 현재 이 사람이 아픈 이유는 교통사고 때문이고, 그리고 아픈 코드가 S코드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이거 중간에 거짓말로 어디 가가지고서 난 사실은 뭐 어디 뭐 계단에서 굴렀고 이렇게 거짓말해도 안 되는 거잖아. 왜냐면 교통사고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건강보험도 안 돼요. 건강보험에서도 M코드로 바뀌어가지고서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한 거는 그렇다 치고 그건 옛날 일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질병 코드가 해가 돼가지고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건강보험을 돌릴 수 없으면 비싸다니까요. 이분은 그게 뭐야, 초진 가산료가 빠지니까 좀 저렴한 편이라서 이분은 16,880원. 그냥 목에 핫팩만 딱 하고 왔을 때 그때 16,880원이 나와요. 그나마 이게 그동안 다니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가산료 이런 것들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나마 16,880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치료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핫팩 하나 하는데 16,000원이 나온다니까. 아니 한의원이라 비싼가? 그럼 양방병원 가볼까? 수가가 똑같아요. 아니 핫팩이면은 한의사가 핫팩 시키나 양의사가 핫팩 시키나 똑같은 핫팩인데 그게 다르겠어? 그러니까 뭘 해도 비싸요 무조건.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근데 뭐 이게 또 치료는 뭐 기록을 해가지고 어필도 해야겠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 비싼 돈 내고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에 하던 대로 교통사고 합의 전에 그때 받았던 치료들을 전부 다 받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다 받을 수는 없고 그냥 핫팩만 하고 가시겠다고, 그냥 영 아프면은 물리치료라도 좀 하고 뭐 침 간단하게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법조인들이 봤을 때 12등급 상해는 사실 별게 아니에요. 이거는 병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픈 거 그 정도는, 그 많은 합의금을 받을 거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거 그냥 좀 참으면서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서 뭐 때는 이때다 싶은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 쇼부치고 들어가 뭐 이런 거죠. 원래 합의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거든. 어쨌건 그 환자분은 합의금은 뭐 많이 받으실 건가 보죠.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합의금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프니까 참아야지. 그래서 비싼 치료비니까 좀 치료비를 아껴가면서, 이게 다 돈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뭐 합의금이 돈이지 뭐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니까 합의금 뭐,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니까 치료비는 좀 어떻게 줄이려고 좀 노력을 하시면서 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사실 양방이긴 해요. 양방이 싸요. 아까 똑같다며. 아니 똑같은데 진통제가 제일 싸지. 그러니까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면 싸요. 그래가지고 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럴 때 그냥 진통제 가지고서 버티잖아. 뭐 그렇게 버텨야지 뭐. 그러려고 합의를 하는 건데 지금 원래 치료비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치료비가 싼 게 아니오. 야 뭐 엑스레이 찍고 뭐 해봤자 뭐 5,000원밖에 안 나오네. 뭐 5,000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 보험이 안 되면은 비싸요. 야 그 CT가 CT 찍어봤자 뭐 15만원 나오는 거 같던데 뭐 그거 아니라니까. 보험이 안 되면 뭐 60만원씩 나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 아이 몰라, 나 실손 있어. 나 실손 있으니까 받아. 실손이 되죠. 실손이 되는데 특히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S코드만 있으면 무조건 돈 얼마씩 나오는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실손보험 치료 뭐 그런 게 있죠. 비급여도 되니까. 근데 비급여 치료를 실손으로 받으면은 이번에 법안이 나왔대잖아요. 실비보험 보험료가 높아져. 지금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합의금이라는 돈 때문에, 지금 치료비 때문에 이렇게 얽혀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돈 가지고 따질 거면은 실손보험 보험료 상승폭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민사합의를 할 때 민사합의를 먼저 하면은 형사합의가 좀 안전해지는 것까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좀 서류만 잘 작성하면은 원래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순서가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게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법조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할 때는 민사합의부터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건 그런다 치는데, 그러니까 합의금은 안전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민사합의를 먼저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민사를 너무 빨리 해버리면은 형사합의금은 안전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료비는 안전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안 아픈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신경 안 써도 되지. 안 아픈 사람들은 그냥 아픈 칙 하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서 하면 되는 거지. 원래 민사합의하고 형사합의는 따로 보는 게 맞아요. 간혹 보면은 민사합의 할 때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
잘 모르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은 민사하고 형사가 합쳐져 가지고서 이렇게 합의금을 준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써준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분명히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통원치료만 받으면은 뭐 잘해야 120, 150 받는다고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450을 준대. 뭐 이상하잖아. 근데 보면은 민사, 형사 합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다 이렇게 다 명시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차피 보험사를 통해서 전부 다 민사, 형사까지 다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민사는 보험사랑 하고 형사는 가해자랑 하고 이러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좀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모종의 서류가 있으면은 그 서류에 각서를 써가지고 가해자한테 만나가지고서 형사 합의금을 받을 때 그때 명확히 써놓으면 돼요. 나 이거 지금 니한테 돈 받는 거 형사 합의금으로 받는 거고 민사랑 관계없이 받는 거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나중에 보험사에다 가가지고서 뭐 나 쟤한테 형사 합의금으로 돈 줬으니까 그 돈 내놔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 각서를 쓰면 돼요. 근데 그런 돈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의는 타이밍이거든. 타이밍 잘 잡으면은 빨리 합의하는 게 분명히 돈 쪽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지금이 타이밍이지. 연말이 타이밍이니까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아프면 그게 아니지. 아프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니까. 어차피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늘 얘기하지만 합의금이 안 줄어. 물론 그쪽 논리도 있어요. 그쪽 논리가 뭐 치료를 다 받고 나면은 나중에 향후 치료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합의금은 뭐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만약에 지금 본인이 어디 한쪽 팔이 날라가고 뭐 눈이 뭐 실명되고 이런 거라면은 그런 얘기가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는 뭐 약간 낮은 등급의 부상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뭐 병원 가가지고 입원시켜 해봤자 뭐 2주 3주 이랬을 때고, 만약에 정말로 크게 다쳤으면은 그런 것들을 왜 본인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렇게 중상이라면은 본인은 치료만 집중하고 있고 그런 뭐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한테 수임을 해야지.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다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보험사에서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고 이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치료 받으세요. 치료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 안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때는 이때가 아니면 안 돼. 이런 거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면은 치료 받은다면 생각해요. 물론 뭐 앞으로 향후 치료비가 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저기서 200만 원을 주겠다는데, 지금 합의하면은 200만 원을 주겠대. 그럼 합의해야지. 그 돈 내고 그 돈 가지고 치료하면 되죠. 만약에 이제 치료 안 받을 될 상황이면은 돈 끊는 거니까 그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정리해 볼게요.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러니까 형사 합의도 해야 되고 민사 합의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민사 합의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형사 합의를 나중에 해라.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뭐 납득이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하지만 형사 합의랑 달리 민사 합의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도 아프다면이에요. 안 아픈 분들은 마음대로 해요. 아프다면 그때는 치료비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민사 합의를 해버리는 순간에 뭐 자동차 보험도 안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도 안 되고, 심지어는 지금 뭐 형사 합의 때문에 뭐 아직도 이제 건강보험 쪽은 이제 제껴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치료비가 좀 많이 나올 테니까, 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이라면은 민사 합의 먼저 봐두고서 타이밍을 잘 재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아픈 분들이라면은 그건 좀 이따가 생각해도 돼요. 형사 합의를 먼저 해도 된다니까, 되기는. 끝. 아유, 코 막혀.